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속리산 이 석세스 아카데미 이 강단에 선 게 딱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박광일 회장님의 강의,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강의, 그리고 같이 오신 지인, 즉 스폰서님들과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의견을 교환해서 결의를 다지신다면 아마 1년 후에는 저쪽 양쪽에 앉으실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그게 틀림없이 돼요. 뭐 1년 후에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1000일 만에는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이 주제로 잡은 게 1000일 1000만원 작전인데요. 이건 1000일 동안 1000만원 저축하자 그런 말 아니고, 적어도 1000일 이내에 월 소득이 1000만원이 되도록 하자, 그겁니다. 요건 무슨 허풍을 치는 것도 아니고 매우 과학적인 거고, 그것도 최대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요. 50% 디스카운트 한 겁니다. 50% 디스카운트해서 1000만원이. 왜냐면요, 여기 아까 리더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1000일 만에 2000만원을 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7학년 2반 할머니도 계십니다. 7학년 2반 할머니가 1000일 만에 2400만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다리가 셋 달린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경력이 화려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자본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즉 결의가 확고했을 뿐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1000일 만에 어떻게 1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스폰서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삼성에 가면 불가능하고 애터미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그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피지기. 자, 요 지피지기란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요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벌이 하는 것도요, 사업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지피지기입니다. 그런데 요 말이 유명하기는 한데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돼 있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무지무지 강한 걸 알았다. 그러면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긴다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자, 피자는 저 피자니까 상대방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누구겠어요? 적이겠죠. 지피니까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기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불태.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강한 걸 알면은 공격 안 하고 방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부지피 이지기, 상대를 모르고 요 이는요 빠십니다. 그러나 나를 알면 일승이 한 번 이기는 거죠. 한 번은 이기고 부자는 질부자입니다. 패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저것은 진다는 말이 싸움에서 진다 그것도 되고요, 등에다 짐을 진다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그래 내 실력을 알아, 상대 실력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승일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런데
이제 무지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은 부지피 부지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필태.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맞는 말 같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두 번째는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세 번째는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손자병법 모공편 제3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 우선 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는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춘추 전국시라는 게 무슨 시대인가? 그것은 우리가 황하 문명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하 문명권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인 황하 문명권이니까 황하 문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요 춘추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춘추 시대. 그러니까 왕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권위는 완전히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왕실이 우리 종가다, 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춘추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춘추 시대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각 제후들이 자기 국력을 키워서 명분상으로는 종가를 존경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옆에 나라를 쳐서 먹으려고 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니까 각국의 제후들은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모두 데려다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 국가 국력 증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뿅 하고 나타난 게 손자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냐? 손자는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그러니까 강태궁, 지금 산동반도에 있던 강태궁이 세운 제나라 땅에서 난 사람인데,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오나라 함녀라는 왕 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병서를 들고 오나라 함녀에게 갑니다. 그럼 오나라 왕 함녀가 내가 당신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소. 그런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군사훈련을 시켜서 당신의 군사 이론을 나한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손자병법 13편인데 원래 82편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13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내가 군사훈련을 시켜서 강군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왕 함녀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자도 괜찮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왕이. 손자가 깜짝 놀랐겠죠? 군사다 그러면 이 사내가 해야 되는데 여자도 괜찮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후궁 180명을 골라서 훈련시켜 보시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후궁이라는 게 진짜 가장 이쁜 사람만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야들야들하고 그런 여자들 아니에요, 지금. 그걸 180명을 뽑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강군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손자한테 왕 함녀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함녀의 왕궁에서 후궁 180명을 무작위로 선발했겠죠. 근데 두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후궁으로 선발했어요.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 1번, 2번을 1중대장, 2중대장에 명령해서 각각 90명씩 대오를 나누어서 군사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들야들한 후궁 복장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히고 거기다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궁녀들이 서로 마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지무지 우습겠죠.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있었는데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군화 신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오니까 무지무지 킬킬거리면서 군사훈련이 되질 않아. 응? 손자는 부구를 흘리면서 우야무 자양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는데 도대체가 웃느라고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이게 엉망진창인 거야 이게. 손자가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이건 군령이니까 군령을 위반한 자는 군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근데 임금 마누라 그 말 듣겠어요 지금? 그래도 후궁이지만 임금 마누라인데? 안 들어 안 들어. 세 번째까지 하니까 안 들으니까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1번, 2번 궁녀, 후궁 요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령을 위반한 죄로 다 목을 베야 되겠지만은 180명을 다 벨 수는 없으니 그 책임을 지고 두 지휘관 중대장의 목을 베버려라. 함녀가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궁녀 두 놈을 두 놈은 아니죠. 이제 목을 베버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자에게 잘 봐줘서 용서 좀 해달라. 손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전장에 있는 장군은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중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장 두 궁녀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 사기에 나와요. 사기 손자 열전에 나옵니다. 댕극목을 잘라버려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잘랐어요 이제. 나머지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을 갈아야 되겠죠. 함녀가 세 번째, 네 번째로 사랑하는 궁녀를 각각 중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뒤도 돌아 앞으로 가니까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이제. 아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안 그러면 왕의 명령도 필요 없어. 진중에 있는 장군은 임금의 명령도 거절할 수가 있다. 전략상. 그랬으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를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180명의 후궁 궁녀들을 강군으로 키웁니다. 이게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함녀에게 훈련 끝났습니다. 진군 명령만 내리시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산이든지 뛰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함녀는 손자를 좋다. 오나라 최고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아주 양자강 유역의 비실비실하던 오나라가 그 강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 이쪽에 진나라를 압박하면서 춘추시대 가장 강력한 오패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야들야들한 궁녀도 정신만 차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궁녀보다 더 야들야들합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궁녀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강군으로 육성이 되는데 그 단순히 뭐예요 그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하겠다는 정신력.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정신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녀도 그걸 인정하고 최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오나라를 강군으로 키워버립니다. 그게 손자가 했던 일이에요. 손자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면은 그 야들야들한 궁녀만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1,000만 원이 가능한가? 아이고 나 삼성 5년 다녔는데 봉급 500만 원 되기도 힘들었는데 애텀이라고 하는 무슨 다단계파인지 뭔지 와서 1,000만 원 된다. 허풍 무지무지하게 치고가.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애터미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요 허풍이나 또는 과대망상이 아니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우선 부자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객관적 조건은 우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경영 시스템, 보상 시스템, 또는 교육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등이 과연 내실이 있는 것이냐 또는 합리적인 것인가를 봐야 되고 거기서 파는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바라본 바에 의하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바늘 만든 거 들어보셨죠? 내 바늘 만든 거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어제 들었거든 나는. 나는 바늘 그거 아무렇게나 그냥 저 벤치로 자꾸 뚜덕뚜덕 해서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가 계산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장사는요 파는 건 사는 게 90%예요. 비싸게 사면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나쁜 걸 사면 나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잘 사야 돼요. 잘 사야 되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그 원가와 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배운다 해도 적어도 17년은 배워야 돼. 언제 배우냔 말이에요. 언제? 근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 조건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주관적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아들 지금 저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 개업에서 하고 있지만요. 한의대 들어가면서도 죽을 둥살둥 공부했는데 나와가지고는 공부터예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의사 한 번 되면 몇 년만 하면 빌딩 몇 채씩 사도 그 시대는 이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기하급수, 즉 배가 원리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우리가 플러스, 더하기, 빼기는 감이 잘 와요. 아, 10,000원 내고 5,000원짜리 사면 5,000원 빼기 5,000원, 아, 10,000원 빼기 5,000원, 5,000원.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곱하기는 잘 못해요. 응? 126 곱하기 129 얼마예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잘 몰라요. 그 더하기 하면 얼른 나오는데 잘 몰라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기하급수라든가 배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박학일 회장님 늘 예를 든 게 있어요. 어느 회사에 구두쇠 사장님이 계셨는데 종업원들 임금 뚱쳐먹기로 저명한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일은 많이 시켜먹고 돈은 적게 주고. 그러니까 한 종업원이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저 돈 조금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만 주시고 모레는 4원만 주시고. 가만히 사장님이 생각해보니까 그 3,000원이면 되겠거든. 한 달간 부려먹고 3,000원 참 싸네. 오케이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한번 비춰줘 봐요. 자, 여러분요. 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요. 자, 1원, 2원.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30일이면 3,000원. 그러겠죠? 그렇게 되느냐 이게. 배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일 지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열흘에 1,000원인데 20일 열흘 더 추가되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5일이 지나니까 3,300 이렇게 되죠. 3,000만 원이 넘어가요. 자, 29일 5억이 되죠. 30일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되죠. 이렇게 기하급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벌써 이게 함수 나오면 벌써 머리 아픈 사람이 있죠. 또 졸기 저거 또 나오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일에 열흘인데 1,000원밖에 안 된, 어디 가버렸네 또 이거. 열흘인데 1,000원밖에 안 되는데 20일이면 100만이 되고 30일이면 이게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상 요 네트워크 사업에서도요, 가만히 이 사업자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스타트를 했다면 요 초기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지지부진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탄력이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배가의 원리는. 그런데 이거 돈 안 되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모든 실패를 연구해 보니까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디슨의 발명품은요,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게 없어요. 에디슨이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하다가 떠난 것에서 거기서부터 나는 다시 출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여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에디슨은 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을 1090개나 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아주 끈기 있게 붙은 사람이 성공해요. 끈기 있게 붙은 사람이 성공해요. 자, 또 한 가지 배가 원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요 백지가 있는데요. 이걸 50번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50번 접으면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50번 접으면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통상은 뭐 무릎 정도 올까? 에이, 그 정도가 그래도 키는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50번 접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번 빌려줘봐요. 50번 접으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방법이죠. 아까 30이 10억이었죠. 여기 10억인데 40에 오면 1조가 돼요. 1조가 된다고 40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더 올려봐야죠. 50이 되면 1125조가 돼요. 1125조. 52가 되면 4503조. 이게 조금 4번 더 올라가는데 이게 3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센치냐 하는 게 몇 센치? 몇 센치냐?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 복사지 100장이 1cm예요. 100장이 1cm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밑에 계산하는 거 보세요. 예. 50번 접으면요, 그 거리가 1억 1258만 9991km예요, 이게.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km입니다. 이것을 1천문단이라고 그래요. 1AU 그래서 1천문단위. 천문을 계산할 때 항상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접어버리면 이 종이가 태양까지 갔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 이게. 이게 배가의 원리고 기하급수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천일 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이게 기하급수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잖아요. 이게 2의 0승이죠. 2의 1승이죠. 2의 2승은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멤버를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막 함께 막 뛴단 말이에요. 함께 하니까 가능해. 함께. 혼자 하면 도저히 불가능. 요게 기하급수고 요게 승수원리. 요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방판이든지 또는 어떤 외판 사원이든지 또는 뭐 영업부에 누구든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배가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산술급수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성공의 주체적 조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랐다. 따라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4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 이게 이륙이 테이크오프죠. 테이크오프 해야 되는데 이 테이크오프 하는 데가 힘이 제일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가 뭐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우리가 사관학교 입학하면 우리 육사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에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스프링필드 공군사관학교 다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그렇게 막 잔인무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건 사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뭘 시키느냐면 비스트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비스트 트레이닝. 이게 뭐예요? 동물 훈련이라고. 동물.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사관생도를 완전히 동물 취급해요. 동물 취급에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게으름,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의 어떤 의존, 이런 걸 완전히 빼버리고 군인 정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년 동안의 그 힘든 교육과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강한 훈련을 처음에 시켜가지고 그 훈련에 견뎌내지 못한 놈은 스스로 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는 쫄병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관은 창교예요, 창교. 그렇죠? 사관 창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애터미에서 제안하는 100일간의 몰입입니다. 100일간의 이륙작전이에요. 이 시기에 바짝 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바짝 100일간의 아주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누구나 그렇게 1000일, 1000만 원 월 소득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 4,800만이 다 부자야 되는데 부자는 1%밖에 나머지는 죄다 가람뱅이다.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누가 활용하냐 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지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셜 문지방 효과 또는 문지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문지방이라는 게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거기에 성공이 있는데 문지방을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걸려서 넘어져. 전부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요, 문지방 넘는 거하고 걸려 넘어진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축구할 때 보세요. 골대 맞고 100개가 나와도 하나 거기 넘어가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골대 맞고 나오면 뭐예요? 문지방을 못 넘어갔잖아요, 지금. 하나 넘어가는 게 100개 맞고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사회 현상도 똑같습니다. 문지방을 못 넘어가고 넘어져요.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지방이 없다면은 지금 세계 가장 선진국은 에집트가 돼야 되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돼야 되고, 아르헨티나가 돼야 되고, 체코가 돼야 되고, 그래요. 과거 굉장한 나라들입니다, 그거. 근데 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앉아있어요. 다 넘어진 거예요. 그걸 루이스 장벽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루이스 장벽.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데, 아이고, 그거 뭐 경제 성장해서 소득 좀 올라가면 중진국 되겠지. 에이, 천만의 말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못 넘어가요. 근데 그걸 코방아를 중진국으로 찌면 좋은데 통상은 옆으로 찌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74년 제1차 석유파동, 79년 제2차 석유파동 때 하마터면 넘어져서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할 뻔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질 뻔한 게 IMF 사태 때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렇죠?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만 원 여기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2만 원, 2만 불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 뒤로 갔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문지방 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 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도 선진국 경제학자, 세계 경제학자 딱 그 하나만, 그 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왔다. 나머지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일본입니다. 일본 하나 있어요. 일본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타 국가에 속합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기타. 여기에 속해요, 지금. 현재까지 이래요. 왜? 선진국 문지방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거기 걸려 넘어져, 자꾸. 넘어져요. 네트워크 사업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여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놈들 무슨 사기를 치는가 보자. 우리 처남놈이 여기 있다는데, 내 들어보고 이 자식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지. 우리 마누라 저 옆에 나는 뭐 때문에 여기 가는지 와서 내가 들어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으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앉혀놔야지. 뭐 이렇게 오신 분들. 딱 보면 알아요. 아무런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자식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건 이제, 어떤 기회를 잡아서 다리몽댕이를 분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재수 좋게도 이 강당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강당으로 넘어진 거예요. 정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참 재수 좋은 과부는 돌뿌리에 넘어져도 가지밭으로 넘어진다고. 이게 하여간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왔건 뭐 사기치는 거 보러 왔건 이 강당으로 일단 넘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이건 뒤로 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베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술에 의한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든가 또는 뭐 이 가격을 후려친다든가 무슨 이 보상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소비자 마켓. 우리가 서로 싸고 좋아서 쓰고 우리끼리 소득을 올리자. 이게 빨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전부 빨대 시스템이거든. 전부 대자본으로 싹 빠져들어. 여러분 엊그제 보도 보셨죠?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거의 40%가 10대 기업에서 나와요. 주식시장의 52%가 10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다 송곳 꽂을 어떤 여백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고 좋아서 쓰고 우리끼리 소득을 얻어가자. 요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마케팅.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시장이 마치 할인마트처럼 그 시장에 가면 그게 어느 기업이든지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인식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소비자 마케팅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할지 못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박에 줄칠한다고 수박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내부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가 변해야 돼요. 나무 거 보고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베낀다고 해서. 역사 시간에 맨날 졸고 있던 영구가 역사 시험을 보는데 이게 답을 모르겠거든. 반장 걸 이렇게 보니까 앞에 놈 베니스 상인 이렇게 딱 적어놨어. 아마 섹스피어의 5대 희극을 쓰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 근데 그걸 앞자리에 앉는 놈이라 그걸 잘못 보고 페니스 상인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그 어르신들께서는 손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베니스 상인과 페니스 상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옆자리에 앉아있던 맹구가 그럼도 답을 몰라서 싹 보니까 페니스 상인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러면 저걸 그냥 베꼈으면 컨닝했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고 머리를 굴린 거죠. 답을 턱 써놓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추장사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집에 가서 손자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하여간에 요 100일간 어떻게 뜰 것이냐 하는 걸 자기 스폰서 또는 지인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리를 잡아서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체면, 자존심, 남편, 마누라, 자식, 친구,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하면 턱 넘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에서 가장 시끄러워요. 왜? 엔진을 있는 대로 가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튜어디스 아가씨들도 의자에 몸을 묶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양력, 다시 말해 리프트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비행기가 그 술술 걸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뜨겠어요? 빈곤이라고 하는 이 땅바닥에서 그냥 박차고 탈출하지 않으면요, 빈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두 아가씨를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하고는 제법 그래도 그 연식이 상당히 되신 분들인데, 언제 슬슬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한 100일간 하게 되면 그런 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7학년 2반이신 우리 이 리더분, 그냥 막 자존심이었겠어요? 체면이었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냥 막 공직 생활을 15년 이상 한 분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자식 다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밤 2시까지 그냥 불철주야 하신 분이에요. 불철주야.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으니까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따라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맺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100일간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팍 차고 나가겠다는 강한 신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공수훈련, 유격훈련, 무언훈련, 뭘 다 받는데요. 훈련 받는 초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하급수 원칙에서 봤듯이요. 상당 기간이 가도 몇 푼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이게. 근데 통상 그 순간에 전부 다 끝나버려요. 아이고, 이거 돈 안 되네. 순 거짓말만 했구만. 끈질기게 살아남는 분은 3년 후에 월 1,000만 원 소득이 될 겁니다. 그것도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렇습니다. 디스카운트해서 그래요.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